私のバンドで今日だけサポートギターしてくれないかな。バンド? 밴드 애니는 수많은 오타쿠들에게 전율을 선사했습니다. K-ON부터 보치도록까지 우리들은 왜 이런 밴드 애니에 열광할까요? 멋진 음악 때문일까요? 아니면 뜨거운 우정? 캐릭터들의 서사? 모두 밴드 애니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캐릭터들과 무대 위에서 함께 숨쉬면서 그 감정에서 전달되는 전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타 뒤에 숨은 보치부터 마이크 앞에서 울부짖는 미나까지 이 작품들은 단순한 여고생들의 이야기뿐만이 아닌 무대 위 공연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 가장 인상 깊었던 밴드 애니메이션 보치도록의 무대 위 연출, 특히 특유의 화면 구성을 살펴보면서 어떤 방법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았는지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ぼっちだろ。 보치는 일상물과 밴드물, 그 사이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연주만이 전부가 아니고 보치라는 캐릭터, 그리고 그 주변 인물들의 성장과 관계성에 대해 주로 다루고 있죠. 그래서 보치도록의 포커스는 확실하죠. 바로 캐릭터입니다. 보치도록의 무대에서는 보치가 무대 공포증을 극복해가는 과정, 그리고 또 기타리스트로서의 성장을 보여주기 위한 연출을 합니다. 캐릭터들의 성격과 감정, 내면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데 집중하죠. 예시를 봅시다. 이 샷, 그리고 조금 더 극단적이지만 이 샷. 어떤 느낌이 드나요? 공허하다, 외로워 보인다, 불안해 보인다, 보치가 작아 보인다. 모두 정답입니다. 이 샷에서 가장 신경 쓸 만한 점은 두 가지입니다. 샷 사이즈와 헤드룸이죠. 일단 샷 사이즈는 영상 이론의 기본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화면 속 피사체와 카메라의 거리입니다. 전신이 나오는 이건 풀샷, 상체만 나오는 이건 파스트샷, 얼굴만 나오는 이건 클로즈샷 또는 클로즈업이라고 부르죠. 다음은 헤드룸입니다. 헤드룸은 피사체의 머리 위와 화면 천장 사이의 여백을 가리킵니다. 화살표로 보이는 이 부분이죠. 이렇게 헤드룸이 많거나 적을수록 화면 구성은 불안해집니다. 보이는 대로 그 불안성을 사용해 다양한 감정을 전달할 수 있죠. 반대로 헤드룸이 적당할수록 관객은 안정감을 느끼죠. 다시 돌아가서 보치의 샷을 봅시다. 이 샷은 재밌습니다. 보치의 전신이 충분히 보일 만한 샷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헤드룸을 극단적으로 늘려서 여백을 많이 주죠. 이런 방식의 화면 구성법은 여백의 피사체가 압도당해 공허한 이미지를 만들면서 캐릭터를 하찮아 보이게 만들고 거리감과 소외감을 보여줍니다. 화면 구성도 불안정하게 되어 캐릭터가 느끼는 불안 또한 보여주죠. 네, 정말 보치스러운 샷입니다. 우리 주인공의 공연에 대한 불안감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죠. 항상 낮은 자존감에 사로잡혀 아래를 보고 있고 하이 앵글로 잡혀 작아 보이는 보치의 캐릭터성과 아주 잘 맞는 미장센입니다. 그러면 한번 샷 사이즈를 줄여주고 헤드룸을 한번 줄여봅시다. 이런 모습입니다. 물론 원래 샷의 감정을 보조했던 보치의 우울한 표정과 시선 회피, 그리고 어두운 조명 때문에 부정적인 느낌은 아직 듭니다. 하지만 전에 느껴졌던 불안함과 소외감, 그리고 보치가 작아 보이는 분위기는 확실히 줄어들지 않았나요? 안정감이 확 늘어났습니다. 사실 이 샷 구성은 무대 중 키타와 류오, 자존감이 넘치는 두 캐릭터들을 대표하는 화면 구성입니다. 이 장면처럼 자신있게 애교까지 부려주네요. 보치의 샷과 비교하면 확실히 자신감이 보이죠. 자신에게 집중해달라고 호소하는 듯 화면은 키타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여백도 없어 안정감이 늘어나고 관객들이 화면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 정확히 보여주죠. 메인 보컬인 인싸 키타와도 너무나도 잘 맞는 샷입니다. 이렇게 키타는 항상 프레임 구석에 박혀있는 보치와는 달리 항상 프레임 가운데에 있습니다. 카메라가 움직일 때마저도 키타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보컬이 가운데 있는 건 위치상 맞긴 하지만 바로 다음 샷에서 아래를 우울하게 보고 있는 보치를 샷 사이즈가 커지면서 잡은 화면과 확 비교되죠. 캐릭터들의 위치만으로도 성격과 감정을 전달하는 모습입니다. 공간감도 다릅니다. 화면이 악기로 꽉 차있는 니지카와 류오, 그리고 여백이 가득한 보치의 샷. 꽉 차있는 니지카와 류오의 샷과 달리 보치를 화면 구성상 외롭게 만들죠. 지금까지 학교 축제의 무대를 두려워했던 보치의 감정을 고스란히 시각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재밌게도 키타와 류의 샷들에서는 보치와 반대로 헤드룸을 최소화하는 장면들도 많습니다. 이런 장면처럼 말이죠. 헤드룸이 없다는 것은 답답한 인상을 주기 위해 쓸 수도 있지만
이 장면처럼 박력 있는 장면에 쓰이면 다른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바로 압도감이죠. 류가 프레임에 담기지도 못하고 튀어나가는 만큼 보치더록의 연출은 류의 강한 자기 주장을 나타냅니다. 이 공연장의 분위기를 자신이 집도하겠다는 자신감이 화면을 꽉 채우면서 나타난 것입니다. 피사체를 크게 만들어주는 로우 앵글과 결합되니 이런 장면은 류의 무대 존재감을 더욱더 강조시켜줍니다. 이런 연출이 가장 빛나는 곳은 보치가 무대에서 성장하는 장면입니다. 보치의 무대들은 공통적으로 연주 중 보치가 자신감을 얻거나 위기를 이겨내거나 무대를 집도하는 등 한 단계 내면적으로 성장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 뜻은 지금까지 지배적이었던 보치를 소심하고 작아 보이게 한 연출들이 180도 바뀐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8화의 첫 라이브 하우스 공연 장면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실수가 많았던 첫 무대와 달리 두 번째 무대는 보치가 솔로로 시작하면서 관객들을 휘어잡기 때문이죠. 이 장면에서는 전에 작아 보이게 연출되었던 보치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연출이 진행됩니다. 먼저 전에 얘기했듯이 화면 구성이 바뀝니다. 샷 사이즈는 바스트 샷과 클로즈업으로 진행되어 거리감을 좁혀 늘어난 자신감을 보여주고, 헤드룸 또한 많이 줄어 보치의 무대 장악력과 연주의 안정성 향상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죠. 불안감이 전해졌던 전과 확실히 비교되죠. 이제 보치는 주인공입니다. 프레임 중심을 잡고 있고 로우 앵글로 보치가 더욱더 커 보이게 합니다. 키타와 류한테는 블러가 생기고 프레임 옆쪽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둘을 조연으로 만들어버리죠. 보치가 뒤에 잡히는 샷에서조차 프레임 속 공간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키타를 압도하면서 밀어내려는 느낌이죠. 편집도 더 빠르게 진행되면서 페이싱도 올라갑니다. 관객의 몰입감이 늘었다는 걸 속도감으로 표현해줍니다. 보치가 자신감을 찾으면서 우리가 화면 구성적으로 가까워진 만큼 화면 속 관객들도 보치의 연주에 열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치의 시점을 보여주는 POV 샷을 통해 보치가 무대에 완전히 몰입했다는 걸 보여주는 연출은 금상첨화죠. 더 이상 보치는 아래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밝은 조명이 얼굴을 비추면서 한 걸음 성장했다는 걸 연출로 보여주죠. 그리고 보치의 모든 연주 장면에서 이런 연출이 일맥상통합니다. 첫 오디션 장면에서도, 마지막 학교 축제 공연에서도 보치가 성장하면서 화면 구성과 연출이 의도적으로 바뀝니다. 처음에 보여줬던 히로이와 길거리 버스킹의 이 장면과 공연 끝쯤 이 장면, 샷 사이즈부터 보치가 바라보는 방향까지 엄청난 디테일을 담아서 성장을 보여주죠. 컷 하나하나의 의미를 담아 보치와 결속 밴드의 인원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시각적 연출로 나타냅니다. 짧은 연주 하나에서 지금까지의 과정과 서사, 작품의 톤 앤 매너, 그리고 메시지와 방향성 모두 축약시켜서 보여준 것입니다. 성장하는 보치와 관객인 우리는 함께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밖에 없죠. 어쩌면 이런 연출을 잘 몰라도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감정적으로 전달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치밀하게 짜두어서 이만큼의 인기를 얻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캐릭터들의 성장을 보여주는 연출과 달리 걸즈밴드 크라이는 3D CG 애니메이션만의 특유의 연출과 카메라 움직임을 통해 무대 연출을 합니다. 보치가 연출로 관객들을 캐릭터들의 감정과 연결시켜준다면 걸즈밴드 크라이는 관객들을 애니 속 현장의 관객들과 연결시켜줍니다. 우리를 토게나시 토게아리라는 밴드의 공연과 뮤직비디오를 즐기는 팬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럼 다음 밴드 애니 분석 시간에는 걸즈밴드 크라이와 로근 숙녀의 소양이기에 등 CG를 사용한 애니메이션들의 무대 연출법을 알아보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